풍선자 반복 수학 수학 상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가지 부등식 계속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2차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인데 1차 부등식과의 차이는 이제 말 그대로 1차식은 방향이 한 방향 쪽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답이요. 근데 2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방향도 방향이지만 말 그대로 2차니까 방정식처럼 숫자가 두 개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정식이 2x-3은 0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x-3, x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이 두 가지가 나오죠. 이 두 가지인 근이 방정식이니까 여기가 등호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게 부등호로 표현이 되면 그냥 부등식이 돼요. 단, 부등호는 항상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그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페이지 125고요. 그럼 그 방향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물론 이제 2차 함수는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양수로 바꿔놓고 풀 거예요, 문제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부탁을 했던 게 이런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약속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이렇게 0보다 크다라고 되면 이거는 x축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x축보다 위에 있다. 그럼 반대로 x축 0보다 작다라가 되면은 x축보다 밑에 있는 게 돼버리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지금처럼 이런 식이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거는 x축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x축보다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일단 기준선이 생겨야 되니까 그 근들은 위에서 찾은 것처럼 마이너스 1과 3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정식이랑 부등식의 그 숫자 해라는 개념은 같아요, 여러분. 근데 방정식은 등호로 끝나는 거고 부등식은 부등호로 끝나는 것 뿐이에요. 그 숫자는 안 변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 부분을 찾으라는 건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으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0보다 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0보다 큰 건 계속 뻗어나가니까 x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0보다 크다, 3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게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향으로 계속 확장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 이런 해를 갖는다는 부등식이 결론이에요. 이거에 대한 기준이 좀 잡히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수직선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문제에서 뚫렸으니까 저도 뚫으면 돼요. 이렇게 잡아놓고 그냥 여기가 3보다 크다가 계속 가는 거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라고 되면은 이거는 x축보다 밑에 있는 걸 찾는 게 돼버리는 거고, x축보다 밑에 있다는 얘기는 여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x축보다 아래 부분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과 3 사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답이 x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입니다 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해를 하면 좋기는 해요. 근데 사실 문제가 풀려야 이해가 좀 편해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125페이지의 개념 박스에도 그게 쭉 나와 있기는 해요, 여러분. 나와 있는데 방향으로 외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방향이요. 0보다 크다일 때는 이렇게 양쪽 값을 갖는 거고 0보다 작다일 때는 이렇게 사이 값을 갖는다. 이렇게 일단 방향으로 외우셔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림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답을 낼 줄 아는 과정에서 그게 익숙해지면 계속 그림으로 바꿔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가지고 부등식의 해의 형태, 양쪽으로 퍼지는지 사이값인지 이 부분을 좀 이해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답을 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125페이지에 그 그림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25페이지에 다 풀어드릴 건 아니고요. 대표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이드라인만 잡아드릴게요. 자, 문제는 21-1번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인데 이게 0보다 크대요.
자, 제가 뭐라 그랬냐면 방정식처럼 생각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숫자를 구하는 과정은요. 그래서 그렇다고 만약에 서술형인데 방정식을 쓰시면 안 되고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숫자를 일단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x-2, x-3이 0이 나오겠죠. 그럼 일단 기준이 되는 숫자는 2랑 3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부등호 방향이 어때요? 0보다 크다죠. 그래서 양쪽으로 퍼진다고요. x가 2보다 작다 또는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될까요? 자, 두 번째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인데 자, 일단 기준이 되는 숫자를 먼저 찾읍시다, 여러분. 는 0으로 해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이니까 기준이 되는 숫자는 2랑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방향이 0보다 작다죠. 그 등호는 주면 되는 거니까 등호에 너무 있으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서 이거는 사이 값이 되는 거죠. 작은 거에서 큰 거 사이. 자, 그리고 나서 이것도요. 2가 더 작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거보다 작다,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작은 거보다 작다, 큰 거보다 크다. 작은 거보다 작다,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 125페이지는 다 풀어주세요, 여러분. 다 풀어주셔야 되고요. 네, 다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126페이지로 갈게요. 내용은 똑같아요, 여러분.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기준이 되는 숫자가 이렇게 정수나 유리수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근해 공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일단 1번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인데 기준이 되는 숫자는 방정식으로 일단 찾자고요. 누가 봐도 인수분해 안 되죠. 그래서 근해 공식을 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1 루트 1 플러스 12네요.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13이래요. 당연히 누가 커요, 여러분?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3보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3이 더 크죠. 그리고 문제가 0보다 작대요. 그럼 이건 사이값이에요. 그럼 기준이 되는 x들은 구했으니 그리고 등호 없습니다. 없으면 빼주고요. 자, 큰 거 오른쪽에 써주시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3 그 다음에 왼쪽에 작은 거 써주시고요. 이렇게 루트 이용해서 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트 이용해서요. 될까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아까 125페이지에서는 없었지만 126페이지 보시면 지금 5번 문제처럼 음수를 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식 자체 최고차항에다가 음수를 달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최고차항 계수는 다 양수로 만드는 게 편하다 그랬거든요. 그럼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어떤 식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줍니다, 여러분. 자, 중요한 거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돼요. 이것만 안 놓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음수가 돼버리면 인수분해부터 꼬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든 뭐든 다 꼬여요. 그러니까 다 양수로 바꾸세요, 여러분. 자,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잡아주시고요.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x를 구하러 가야 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0이라는 방정식을 풀 거고요. 당연히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각에서의 관계 쓸 거예요. 근해 공식 쓸 거예요. 짝수 공식 쓸 수 있으면 짝수 공식 쓰시고요. 짝수 공식 혹시나 헷갈린다. 그럼 그냥 쓰셔도 됩니다. b 플러스 마이너스 b 제곱 4 플러스 20 그래서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4니까 2루트 6일 거고요.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와요. 짝수 공식 쓰실 수 있으면 그냥 짝수 공식 쓰세요. 자, 당연히 플러스가 더 크니까 근데 여기서 0보다 크다라고 나왔잖아요, 지금. 0보다 크다니까 다시요.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작은 거보다 작거나예요, 여러분. 작은 거보다 작다. 1 마이너스 루트 6 또는 큰 거보다 크다. 1 플러스 루트 6보다 크다. 이런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음수 나오면 일단 아까 최고차항 기준 음수는 다 마이너스 곱해서 없애고 갈게요. 근데 없앨 때 부등호 방향은 바뀝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125는 깔끔하게
인수분해 되는 애들, 정수든 유리수든, 그다음 126은 인수분해 안 되는 애들, 그리고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쓰면 됩니다. 그 논리 중에 하나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기준이 되는 숫자는 똑같다. 그거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127페이지 보면은 이제 여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그림을 자꾸 그러니까 그림에 대해서 예전부터 이해 안 하던 게 쌓이다 보니까 정작 그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와서, 지금처럼 이런 부분에 와서 좀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전에 연습을 했으면 좀 덜한데 지금 와서 한 번에 하려니까 그걸 자꾸 어렵게 느껴지고 그냥 외우려고만 하는데, 이거를 당연히 외우긴 외울 거예요. 외울 건데 모든 걸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지금 127페이지 있는 표 다 외울 거냐는 거죠. 제 말은 못 외워요, 여러분. 못 외우니까 해석하는 법을 알자는 거예요. 해석하는 법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결국은 판별식이 0일 때랑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할 때 이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0보다 크다는 여러분들이 다 해요, 여러분. 그 표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림만 보세요, 그림만. 판별식이 0이라는 거는 누구랑 맞다 갔다? X축이랑 맞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 좀 더 수학적인 용어로 하자면 접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근이 없기 때문에 0보다 작을 때는 둥둥 떠 있어요. 저는 보통 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형태가 좀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면 지금 오른쪽 박스에서 나와 있죠. 개념 박스 오른쪽에 보면 앞서 배운 페이지 125, 126에서 풀었던 2차 부등식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다시 말하면 근이 두 개일 때를 두 개라는 거를 감안하고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판별식 0보다 큰 건 아예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절대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표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림만 좀 보세요, 그림만. 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하나의 2차식 fx라고 생각을 할게요. fx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은요, 여기 순간 0 되는 값을 빼고는 다 0보다 큰 거예요. 근데 오른쪽 그림은 차이가 뭐냐면요, 순간 0 되는 값도 없고 그냥 무조건 다 그 y값이 0보다 큰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 판별식 0인 거는 접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제가 여러분 설명한 쪽으로 얘기를 하면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방정식 개념이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마찬가지 방정식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부등식에서 왜 중요하냐? 자, 만약에 어떤 식이 있어요, 여러분. 식이 있는데 그냥 fx라는 식이 있어요. 2차 식이라고 할게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다. 여기도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다. 자, 이게 0보다 큰 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이것도 0보다 큰 건 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0보다 큰 x가 어떤 범위냐라고 물어보는데, 다시요. 어떤 x가 들어가도 그 y값은 지금 그림은 0보다 다 어때요? 크죠? 어떤 x가 들어가도 크죠? 모든 x가 들어가도 다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실수가 돼요. 이걸 만족하는 x는 모든 실수가 돼버려요, 여러분. 모든 실수요. 자, 근데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요. 이 만나는 한 점을요. 지금 이 왼쪽 그림에서 판별식이 0이라는 그림에서는 이걸 만족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근데 알파에서는 순간 0이 된단 말이에요. 알파에는 순간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0 되는 건 제외해야 돼요. 0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클 거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요.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할게요.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 마찬가지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2차식이 0보다 작다. 자, 오른쪽부터 할게요. 지금 이 그림에서 0보다 작은 거, 다시 말하면 저 기준이 뭐죠? x축보다 밑에 있는 거. 여러분, 이게 x축이라고 그랬어요. 0은 x축이라고 우리 약속했어요, 지난 시간에. x축보다 밑에 있잖아요. 작잖아요. 밑에 있는 게 있나요, 그림이? 없죠. 그럼 이건 해가 없다예요. 그림이 없잖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은 있지만 x축보다 밑에 있는 그림이 있냐고요.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에서 없잖아요. 그럼 얘도 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문제가 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 여기도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물어보는 거야. 드모 붙는 거예요, 이번에는. 작거나 같다라고 물어보는데, 자, 심지어 여기는 x축 밑에 있는 건 당연히 없고 x축이랑 만나지도 않는다고요. 그럼 얘는 여전히 해가 없다예요, 여러분. 여전히 해가 없다예요. 근데 왼쪽에서는 x축보다 밑에 있는 건 없어요. 작은 거는 없지만 순간 0 되는 값이 있죠. 그럼 이때는 x는 알파입니다라고 이런 근을 가져요. 특이하게. 부등식이지만 또 방정식처럼 그런 특이한 근을 가지는 경우가 생겨요. 왜? 0 되는 건 딸랑 하나잖아요. 0 되는 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지 저거 외운다고 문제 바로 적용 못해요, 여러분. 그림을 따라 그리면서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니까 0보다 크다, x축보다 위에 있다, 0보다 작다, x축보다 밑에 있다, 이 약속을 전제로 해놓고 그림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문제 볼게요. 지금 23번이고요. 23번에 1번이에요, 여러분.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그래프 그려야 되나? 예, 이 정도는 그릴 줄 아셔야죠, 여러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모르겠으면 이제 뒤에서 할 내용인데 그냥 판별식 먼저 쓰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지금 127페이지는요, 여러분, 죄다 완전 제곱식만 갖고 장난칩니다.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정도는 이해하셔야 되고,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는 결국 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요. 완전 제곱식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요. 완전 제곱식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랑 같은 의미가 뭐냐면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고, 우리의 한국말로 의미를 하면 접한다라는 거예요. 접한다라는 거니까 판별식 0인 거니까 이 주어진 우리 아까 설명했던 이 그림 안에서 왼쪽인 거죠. 판별식 0인 거. 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별식 0인 거요. 자, 그럼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가 순간 2에서 접합니다 라는 그림으로 그려지고요. 그 외에는 죄다 x축보다 위에 있다, 0보다 크다예요. 자, 그럼 다시요. 이 주어진 식이요. 이 주어진 식은 지금 그림을 그려왔더니 접하는 게 있기는 하지만 죄다 0보다 커요. 접하는 거 외에는.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0보다 작다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x축보다 밑에 있는 그림이 있냐고요? 없죠. 그래서 해가 없다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이 없잖아요. 해가 없다가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그림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어도 이거 연습하고 넘어가야 되고, 이해 안 되는 분들은 학원에 와서 다 질문하세요. 수업 시간이든 질의응답 시간이든 이건 들고 와서 질문하셔야 돼요. 이걸 못하면 그 뒤로 이제 당장 뒷단원은 크게 영향이 없는데 뭐 수원이든 수투든 계속 꼬이거든요. 2차식은 적어도 그릴 줄 알고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미분 적분 가면은 특히 더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요.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5는요. 이거는 x 플러스 5의 제곱 완전 제곱식이고요. 이 그림은 마이너스 5일 때 순간 0 되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5일 때 순간 0 된다. 다시 말하면 접한다 라는 거고요. 이 문제에서는 x축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다시 한국말로 x축보다 크거나 같다. 그림에서 x축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은 모든 실수죠. 왜요? 5일 때는 마이너스 5일 때는 0이에요. x축이랑 같아요. 접합니다. 등호니까 상관없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0보다 크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순간 접하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고요.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다 못 외워요, 절대. 못 외우기 때문에 그림 그려서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림 그려서요. 자, 그림 그려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좀 더 볼게요. 3번이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고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에요. 그림을 그리면 자, 여기에 순간 0 되는 게 있죠.
누구요? 3. 순간 0 되는 게 뭐라고요? 접한다. 자, 그럼 접할 때 빼고는 다 0보다 큰 거예요. 3을 제외하고는 다 0보다 큰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언제 x축 위에 있냐, 언제 x축보다 위에 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3일 때는 x축이랑 같으니까 3을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은 다 x축 위에 있습니다. x축보다 큽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고요. 4번이요. 자, x제곱 플러스 14 x 더하기 4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거는 x 플러스 7의 제곱이죠. 그리고 그림은 마이너스 7에, 아이고 너무했네요 이건. 마이너스 7에서 접하죠. 그럼 마이너스 7일 때는 0인 거고요. 나머지는 다 0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언제 0이거나 언제 그러니까 x축이랑 언제 x축이랑 만나거나 언제 x축이랑 작아지냐인 거예요. 다시요. 언제 x가 누구일 때 x축이랑 만나냐, 또는 x축보다 밑에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이 의미가 그거예요, 여러분. 언제 x축이랑 만나냐, 아니면 언제 x축보다 밑에 있냐. 자, 밑에 있는 건 없죠. x축보다 밑에 있는 건 없죠. 근데 x축이랑 만나는 건 있죠. 그래서 우리는 x가 마이너스 7입니다. 이런 답이 나오는 거라고요. 자꾸 이렇게 한국말로 바꿔서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야 문제가 풀려요. 안 그러면 이쪽을 외우려고 하는데 이거 외워서는 절대 그러니까 응용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이지 127은 무조건 다 풀고 넘어오세요, 여러분. 페이지 128 따라오시기 전에 페이지 127은 다 풀고 넘어오세요, 여러분. 아셨죠? 다 풀었다는 가정하에 이제 128페이지 설명할게요. 다시 돌아가서 이 내용 있잖아요. 지금 127페이지는 요 왼쪽 것만 자꾸 장난친 거예요. 판별식 0인 거. 근데 페이지 128 되면 이제 우리 얘 갖고 장난치는 겁니다. 판별식 0보다 작다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림을 다시 볼게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x축보다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0보다 크다라는 거죠. 0보다 크다 또는 x축보다 위에 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실수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0보다 크니까. 자, 0보다 작다라는 건 x축보다 밑에 있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밑에 있는 게 없죠.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자, 등호가 붙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건 x축이랑, 자, 이거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좀 전에 x축이랑 언제 만나냐, x축보다 언제 0보다 작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건 x축이랑 만나는 것도 없어요. 0보다 작은 건 당연히 없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가 없다라고요. 다 외우려고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128페이지 보시면 24번이 있고요. 24-1이요. 자,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3인데 풀이 과정에 보시면 완전 제곱식 잡아가지고 뭔가 작업했잖아요. 그거 하셔도 되고요. 그냥 판별식 쓰셔도 돼요, 여러분. 판별식 짝수 공식 쓰면은 1 빼기 3이라 0보다 작다라고 나오죠. 그럼 어쨌든 음수잖아요. 음수란 얘기는 그림이 어떻게 된다고요? 금수니까 아래 있다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건 해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림이 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떴다라는 겁니다.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꾸 이게 0보다 작다라는 것 때문에 자꾸 이쪽에 그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쪽에 그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해가 없다. 해가 없다는 얘기는 x축 위에서 아예 붕붕 떠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 어려워져요. 자, 이 그림이 그려져 놓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이거잖아요. 자, 이거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언제 x축보다 위에 있냐, 또는 언제 x축과 만나냐, 이렇게 한국말로 해석하라고요. 언제 x축보다 위에 있냐, 언제 x축보다 만나냐, 언제 x축보다 위에 있냐, 언제 x축과 만나냐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만나는 건 없죠. x축이랑 접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죄다 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x가 누가 되더라도, 누가 들어가더라도 0보다 크더라. 다시 말하면 x축보다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 헷갈리면은 여러분 문제 못 푸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외우셔도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는 둥둥 떠다닌다. 둥둥 떠다닌다. 이거는 외우셔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굳이 암기사항을 정해드리자면, 판별식이 0이더라 라고 하면 그림을 접하게 그리더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림이 떠다니더라. 이거는 외우셔도 됩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사실. 왜냐면 이게 수투에 가서 되게 중요한데, 그때 가서도 이게 판별식 0보다 작다라는 걸 그림을 잘 못 그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려줘도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걸 그려놓고 주어진 식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연결해서. 자, 두 번째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5. 판별식 해보면 당연히 0보다 작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0보다 작다라고 나온다는 얘기는 그림을 어떻게 그린다고요? 둥둥 떠다니게 그린다고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냐. 자, 0보다 작다라는 거 해석이 어떻게 되죠? 언제 x축보다 아래에 있냐, 밑에 있냐.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 있나요? 없죠. 그림에서 없죠. x축보다 밑에 있는 거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그림 정확하게 외워주시고요. 그 그림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될까요? 그리고 이게 이해가 돼야, 어느 정도 암기도 되고 이해가 돼야 그 다음 129페이지부터 연결이 될 수 있어요. 129페이지는 괜찮은데 130페이지부터는 이거를 거꾸로 쓰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외울 거는 외우고요. 자, 다시 암기사항 정해드릴게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외워놓고 문제 적용하는 연습을 페이지 127, 페이지 128 모두 다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한 문제라도 이해가 안 되면 학원에 와서 질문을 해주세요. 꼭 다 풀어주시고 그 다음 강의 연결돼야 됩니다.